네, 매주 월요일에는 신장남매로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신인규 변호사, 장유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엄청 기다렸어요. 장 변호사님. 예, 아니 근데 되게 위중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설명을 하셨어야 됐을 것 같아요. 기자들 상대로. 맞습니다. 얼굴이 헬스케지셨네. 아, 진짜요?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대변인 너무 어렵구나. 장유미 변호사님께 여러분들 응원의 박수. 아닙니다. 힘내라. 감사합니다. 네, 잘해보겠습니다. 진짜 너무 헬스케졌어요. 예, 큰일 났네. 너무 힘든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참을 수 없는 지점이 있는 거예요. 그 검찰의 선택적인 예. 그리고 마치 이게 정의인 양 네. 본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김건희 씨 부르겠다고 서울중앙지검은 그리고 그 친윤 라인들한테 싹 다 교체했을 때 말 네. 한마디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즉시항고 윤석열 씨 구속 취소됐을 때 네. 항명했습니까? 그때 뭐라고 말 한마디 했습니까? 예. 이런 부분을 국민들이 보고 계신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걸 무슨 뭐 공무원 사회를 어쩌지 이게 아니라 정확하게 기강을 잡고 갈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난 금요일부터 검찰 얘기하기가 모양이 많이 빠지게 되었다. 왜냐하면 그 관세협상 타결되면서 맞습니다. 너무나 큰 틀에서의 대한민국의 전환기를 겪게 되는데 이 얘기들 좀 짜치다. 검찰 얘기 맞습니다. 너무 좀 이 언제까지 이런 사람들한테 휘둘려야 되냐. 이제 그만 휘둘리고 싶다.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여전히 검찰은 준동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제 일단 하나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항명에 참여했던 검사장급 검사들 평검사로 강등시킨다. 이것에 대해서 그 검찰 내부가 부글부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부글부글 할 일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 변호사님? 이제 뭐 항명이라는 단어를 쓰면 또 그 항명에 무슨 뭐 명령이 뭐 있었냐 없었냐 이런 식의 이제 말장난을 또 시작하고 있는데 그 말장난의 본거지가 이제 한동훈 씨죠. 저는 뭐 정치인으로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뭐 직책을 붙여줄 필요성도 잘 못 느끼는데 그 한동훈의 그 어떻게 보면 그 논리 제공 거기에 따라서 사실상의 이 검사들이 집단으로 이 들고 일어나는 이 상황 자체를 지켜보면서 정말 국민들은 너무나도 투명하게 속이 다 뻔히 보인다라고 보실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장미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그 과거에 본인들이 해왔던 일들에 대해서 그럼 설명이 돼야 지금의 이 일에 대해서도 아 그렇구나라는 그 설명이 가능한데 맞습니다. 앞에서는 뭐 수많은 사례에서 이 검찰 권력에 대해 가지고는 고개를 수그리고 숨소리도 못 내다가 이제 와가지고 저렇게 집단으로 들고 일어나는 그러니까 뭐 항명이란 단어가 기분 나쁘면요 집단 행동이라고 불러도 됩니다. 집단 행동 그 얘기 그냥 항명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장난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 집단 행동에 대해서는 당연히 징계 사유일 뿐만 아니라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은 처벌 조항이 있죠. 그 정치적 중립을 어기면 탄핵 사유도 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엄중한 문제를 그 동안에 우리가 다 유야무야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이렇게까지 버르장머리가 다 개판이 된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저는 윤석열은 지금 구속되어 있지만 윤석열의 사상과 그 내란 수계가 꿈꿨던 세상을 지금도 같이 꿈꾸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그렇죠. 그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번에 이 항소 포기라고 하는 이 결정에 대해서 집단 행동으로 반발하면서 국민들의 이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공직자로서 마땅히 국민의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본인들의 본분에 충실하겠다. 과거에 대해 반성하겠다가 아니라 오히려 더 윤석열의 꿈 우리가 그 유지를 받들어서 바깥에서 우리가 이뤄드리겠다라는 지금 대리로 꿈을 이루겠다는 세력들이 준동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내란이라는 걸 우리가 지금 겪고 이게 지금 면역이 생기고 있는데요. 제도 개혁 당연히 해야죠. 근데 제도 개혁보다 먼저 우선하는 것은 인적 청산이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안 되면은 대한민국이 저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 많지도 않아요. 많지도 않아요. 다 확인해 보니까 36인. 36명 정도로 확인이 좀 되고 있어서 심플하게 공무원이 집단 행동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위법해요. 그동안에 처벌 안 하고 다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요. 유야무야. 자, 유야무야 넘어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할 광고는 닥터엠 당N입니다. 식사만 하면 튀어오르는 혈당, 소비자들이 검증한 괜찮은 제품 뭐 없을까요? 네이버 후기 2만여 건, 평점 4.9점, 100% 내돈내산 찐 후기로 평점 4.9점을 받고 있는 닥터엠 당N.
이 당에는 사용하는 물부터 차별화했습니다. KCI 학술지의 효능실험 연구 논문 등재 및 3만 건이 넘는 후기로 입소문을 타고 있는 닥터햄 원수 100% 베이스 위에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바나바입 추출물을 넣어서 시너지를 확 끌어올렸습니다. 딱 5주만 닥터햄 당엔을 드시면서 혈당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5주간 혈당 건강 상태에 따라서 하루 두세 병 꾸준히 마셨는데도 별다른 변화가 없다면 전액 환불해 드린다고 합니다. 또한 혈당 스트레스와 상관없이 물 대신 마실 수 있는 건강까지 생각한 뭔가 찾고 계시다면 깔끔하고 부드러운 차 맛의 닥터햄 당엔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식후에 드시면 입안도 깔끔하게 정돈된다고 합니다. 오늘 자정까지 주문하시고 배송 메모란에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이렇게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2박스 주문하시면 1박스를 더 선물해 드립니다. 2+1 이벤트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네이버에서 닥터햄 당엔을 검색해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개해드릴 광고는 LG 울트라 탭입니다. 노트북 켜기 귀찮아서 영상 보고 싶은데 휴대폰이 너무 작아서 불편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LG 울트라 탭을 선택하고 계신데요. 10.4인치로 콘텐츠 감상에 최적화되어 있고요. 옥타코어 CPU라서 앱 전환도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대용량 배터리로 오랜 시간 콘텐츠 재생이 가능하고요. 초고속 충전 지원으로 빠른 충전도 가능합니다. 미국 국방부 내구성 테스트를 통과한 탄탄한 내구성도 갖춘 울트라 탭입니다. 뿐만 아니라 458g의 아주 가벼운 무게로 휴대성도 좋은데요. LG전자 정품 새 상품을 19만 원대에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진짜 싼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그냥 바로 사는 가격 아닐까요? 지금 유튜브 전용 링크를 통해서 구매가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LG 울트라 탭 새 상품이 최초로 19만 원대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요거 사서 영화 감상 이런 거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바로 구매에 서둘러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하던 얘기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사 강등. 검사 강등이요. 네. 검사 강등은 이게 필요한 거 아닌가요? 틀린 표현입니다. 네. 왜냐하면 검찰청법의 직급은요. 검찰총장과 평검사만 있는 거예요. 검사장이라고 본인들이 이야기하는 건 그 직분인 거죠. 이게 다 강등이란 표현으로 또 어쨌든 이걸 정치적 소란을 피우는데 이 부분은 그냥 이 이동은 인사권자의 재량 범위에 있고 과거에도 나 왜 검사장에서 평검사로 강등하냐 이거 비위에 연루됐던 검사가 소송 냈거든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에서 검찰의 직급은 이 검찰총장과 검사만 있는데 왜 이걸 문제 제기하는 거야? 이거 인사권자의 선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검찰은 그 부분과 관련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할지 의문이고 기본적으로 거기에 한번 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본인 이 재산 누락했다고 기소됐잖아요. 네네. 국민의힘 그리고 그 정의롭다는 학명 검사들 무죄 받으면 반드시 법원 판단을 한 번 더 받아야 된다면서요. 장동혁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무죄 받았습니다. 네. 항소 안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이거 부정인가요? 그때 왜 목소리 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네. 박수영 의원도 직을 유지하게끔 1심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항소해야 된다면서요. 근데 왜 하지 않았습니까? 조수진 의원에 대해서는 원희룡 전 장관에 대해서는 민주당 인사에 대해서는 했어요. 은수미 전 장관. 네. 이런 이중잣대로 국민들이 모를 거라고 보면 또 내부에 다른 검사들이 왜 내부에서도 우리 수사팀이 패싱당했다. 너네 이거 전체 의견이라고 호도하지 말라고 1차 수사팀이 얘기해요. 남부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검사들이 집단적으로 목소리 내는 거 부적절하고 특히 선택적으로 이런 목소리 내는 거 부적절하다고 합니다. 이분도 1차 수사팀에서 좌장격이었어요. 그런 거를 왜 몰각하고 본인들 항소장 한 장 내면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안 한 거잖아요. 이걸 왜 외압이라고 이렇게 냄새를 피우는지 모르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얘기했어요. 이거 신중히 하라. 최근에도 카카오 사건 신중히 하라고 법무부 장관이 입장 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항소 안 했습니까? 아니요, 했어요. 우리가 봤을 때는 법원 판단 한 번 더 받아봐야 된다. 한 장짜리 내면 되는 거예요. 예. 이제 와서 전 정권과는 결이 같았는데 지금은 달라가지고 부대꼈고 그런 말 다 하지 마시고요. 외압 의혹이 있으니까 검찰총장 대행 나갈 때
평검사들이 들이받았잖아요. 외압 없었으면 없었다. 전 정권이랑 결을 맞았지만 이번에는 부대낀다면서요. 그러면 외압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나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있었다면 예. 그 말 한마디를 왜 못합니까? 저는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이게 되게 아쉬운 게 뭐냐면 사실은 내란을 진압하는 게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경험해 본 그럼요. 바도 예. 이제 오래된 일이고. 예. 그래서 사실은 전략을 가지고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좀 정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네. 이게 지금 막 뒤죽박죽이 돼버려 가지고 그렇다고 또 안 할 그러니까 할 일을 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하나 예를 좀 설명드리고 싶은 게 과거에 그 노태우까지 전두환 노태우 때 하나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 하나회를 문민정부에서 YS 대통령이 정리를 하는데 49일 만에 별 40개를 떼버립니다. 취임한 지 49일째. 진짜. 전광석화처럼 그냥 진압하고 그걸 4번에 걸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4차까지 하나회 정리를 해요. 예. 계급별로. 예. 이제 저 밑에 대령까지 쫙 다 한번 뿌리를 뽑는 겁니다. 네. 그렇게 긴 시간을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때 뭐 군제도 개혁 이거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일단 어쨌든 모든 제도를 운영하는 주체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사조직을 만들고 집단으로 권력에 대든다. 결국 국민에게 대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들에 대한 인적 청산을 먼저 하고 그 다시는 쿠데타 없는 나라를 만들려고 YS가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인적 청산을 먼저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 제도 개혁을 막 하다 보니까 오히려 집단의 반발만 있고 결국 인적 청산 하나도 안 됐어요. 제가 요즘에 참 생각하면서 기가 막힌 게 지기현 여전히 자리에 있고 그렇죠. 심우정 뭐 요즘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하여튼 자리에는 내려왔지만 예. 여전히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뭐 지기현, 심우정 두 명을 타겟으로 한 이유는 너무 많은데 이 고시 권력들이 너무 많은데 고시 권력 중에 대표적인 판사, 검사 한 명씩 제가 이름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네. 여전히 내란을 종식시키는지 지금 이제 12.3 내란이 1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 아무것도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 국민주권과 고시주권이 충돌하는데 지금까지 이 고시주권들이 결국 국민주권을 짓눌러온 게 지금 12.3 내란까지 온 거고 네. 그 이후에도 우리 국민주권으로 응원봉 들고 다 나가가지고 이재명 정부 탄생시켜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전히 고시주권들이 이게 정리가 안 된다면 이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 긴 말 필요 없이 왜 그러면 정리가 안 됐을까?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빨간불에 건너면 네.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그렇죠. 예. 도둑질을 하면 예. 깜빵에 갑니다. 예. 주가 조작을 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이게 작동이 안 된 거예요. 예. 왜 작동이 안 됐냐? 고시주권들이 국민 알기를 우습게 알면서 자기들의 편을 봐주고 범죄를 덮어주고 상대방은 억압하면서 자신들의 권력을 꿈꿔온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김건희는 구속됐으나 그 꿈을 공유하는 자들은 지금 여전히 바깥에서 호의호식 하고 있다니까요. 맞아요. 근데 예. 뭐가 정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 생각이 들었어요. 주말 내내 이 지귀현 조이대의 산을 넘지 않고 내란 청산이 가능하겠나, 내란 필벌이 가능하겠나.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내란은 반드시 필벌해야 되는데 이 내란에 가담하고 중요 임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구속영장이 기각 사태가 계속 벌어지고 있잖아요. 박성재 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기각할 수 있습니까? 합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기각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웰바이오텍 양모 회장 이 사람도 기각이 돼버렸어요. 물론 법원이 이제 판단한 것에 대해서는 신뢰를 해야 되겠지만 신뢰하기 어려운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면 이건 뭔가가 있는 거다라는 의심을 국민들이 하게 되는 거죠. 참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조금 더 저는 용기가 필요하다. 어제 제가 쭉 취재해 보니까 내부에서 이거 좀 세게 갑시다라고 하면 좀 천천히 합시다 이런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당 안에서도. 그래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근본적으로 이제 곧 12월 3일이 돌아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맞습니다. 이제 일주기가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해결되는 게 없이 여전히 고시 주권들이 앞장서서 자기들의 권익을 주창하면 맞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거다 이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이고 저도 한 말씀만 드리면 지금까지 이 상황을 정리해온 주체들이 있잖아요. 네. 국회 그리고 민주당의 지도부가 전 이 부분을 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것이 권한이 있는데 권한을 안 썼다. 그 정리가 안 됐다. 그럼 그 나중에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그 정치적 책임 당연히 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 이 부분을 좀 무겁게 네.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고 YS 대통령이 하나의 별 뗄 때 심장이 벌렁벌렁 안 했겠습니까? 그 YS가 그때 당시 그 우리가 시점에 돌아가서 내재적으로 접근해 보면
그거 만약에 별 안 떼놨으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표 계산하면서 그거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러지 않았거든요. 그냥 전두환 노태우 끝났고 문민정부 취임했으면은 당연히 역사 바로 세우기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왜 이 고시주권들 그렇게 윤석열의 꿈을 공유하는 이 패밀리들이 네. 왜 정리가 안 되냐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안 하는 거죠. 권한이 있는데 안 쓰는 거죠. 네. 뭐 더 소급해서 올라가면은 이준석 윤리위에서 그 60만 명 국민들이 청원을 하면 뭐 합니까? 안 하잖아요. 이준석 얘기 나왔어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안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뭐 도리가 없어요. 안 하는 국회가 거는. 왜 일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의지의 이준석은. 문제고 저는 이게 아무래도 저는 표에 대한 민감성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그래요. 아니 표 계산할 거 계산해야죠. 근데 내란 정리하고 내란 인사들을 뽑아내는데 표가 떨어져도 그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할 일은 표가 해야 떨어질지도 저는 의문이지만 저는 표가 올라갈 아니 것 같아요. 무리하게 제도들 막 나열해가지고 그거 밀어붙이겠다고 소리를 내면 그때 표가 떨어지지 예. 내란 인사들 핀셋으로 정리해서 그놈들 정리하는데 왜 표가 떨어지는지도 전 잘 모르겠고 네. 그걸 안 하면은 안 했을 때는 권한 있는 사람이 안 한 것도 나중에 국민들이 책임 물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지금 그 대통령 어제 그 G20 가기 직전에 공직자 신상필 그러니까 내란 청산을 하는 데 있어서 특검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런데 내란의 잔뿌리들을 다 케어내려면 좀 늦었다. 신 변호사님 말씀해 주셨어요. 좀 일찍 가야 된다. 그래서 동시다발로 갔어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내란 청산 TF를 발표를 했고 네. 정부가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하게 될 텐데 동시에 감사원 정책감사는 폐지를 하고 최대 3천만 원까지 특별 포상 뭐 이런 지급도 발표를 했어요. 근데 관련해서 이준석 그 개혁신당 대표가 오늘 페이스북에 그 SNS에 뭘 올렸냐면 전과 4개 대통령이 공무원을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 정의가 뒤틀렸다. 뭐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그 공직자 휴대폰 제출 뭐 이거를 굉장히 무슨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휴대폰 안 보고 어떻게 알아요? 왜냐하면 휴대폰으로 다 소통을 하는데 이제 이거 자체가 상당히 이제 공무원들을 옥죄는 그런 것이다라는 비판을 하는 거죠. 이것은 이제 국민의힘도 똑같은 주장을 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게 얼마나 멍청한 주장이냐면 네. 제가 항상 용종의 비유를 하는데 용종. 용종이 붙어 있는데 용종 떼면은 그게 신체에 대해서 위해를 가하는 겁니까? 용종 안 떼면 죽어요. 그러네. 그러니까 용종 떼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도 강도를 잡습니다 경찰이. 네. 국민에 대한 탄압입니까? 물론 강도도 국민이죠. 근데 네. 강도를 잡는데 왜 국민에 대한 탄압으로 프레임을 바꿉니까? 그게 갑자기 바꿔집니까? 저기 생각난다. 그 저 노회찬 대표가 그 저 F킬라로 모기 죽이며 모기에 대한 탄압. 전체 모기에 대한 탄압. 근데 모기에 대한 탄압은 필요하죠. 근데 네. 아니 강도도 국민인데 네. 강도를 진압하고 하면은 그게 국민에 대한 탄압이 되냐는 말이라고 제가 역으로 묻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의원은 사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죠. 윤석열의 꿈을 공유하는 사람 아닙니까? 아니 지금도 윤석열의 꿈이 이준석의 꿈 아니에요? 양두구육 반성했습니까? 성찰했습니까? 여전히 지금도 검찰과 레거시 언론에 대해서 한마디의 비판도 못하는 사람이 무슨 새 시대를 열고 그 당에서 신당자 좀 뗐으면 좋겠어요. 뭘 새로 신자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얘기하는 그럼 결국에는 내란 인사들 정리하지 말고 덮어주고 넘어가자라는 취지인데 자신들이 과거에 떳떳하면 수사받아라. 숨는 자가 범인이다. 그렇게 외쳐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전과 얘기가 왜 나옵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인신공격이 왜 나옵니까? 네. 그래서 저는 내용으로 돌아가면 이 헌법존중 TF에서는 아주 제한된 기간 2달 안에 끝내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핸드폰도 필요할 때 보는 거고 그게 감사에 준해서 한다고 이미 써 있어요. 그 기획안에. 그러니까. 그럼 지금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은 감사원에서 감사도 하지 말자는 얘기랑 똑같거든요. 그냥 넘어가자는 거예요. 그냥 덮어주자는 거죠. 예, 덮어달라는 그러면 요구예요. 심우정도 내란에, 덮어주고 그렇지. 지기현도 덮어주고 조이대도 덮어주자라는 주장을 누가 합니까? 그걸 윤석열이가 하죠. 그렇습니다. 왜 동일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그 정치적 주장에 국민들이 현혹될 것 같습니까? 저는 용종은 띄고 가는 게 맞다. 용종은 떼고 보자. 다 떼야 된다. 당연하죠. 용종은 다 떼야 된다. 용종이 15개 있으면 과잉으로 떼는 겁니까? 5개만 떼야 돼요? 10개 놔둬야 됩니까? 용종이 20개면 다 떼야죠. 다 떼야죠. 한 번 할 때 다 떼야죠. 얘기합니다. 아, 나 오늘 용종 몇 개 뗐어. 아니 그래야 살죠. 그렇죠. 그리고 강도를 잡으면은 국민에 대한 탄압입니까? 그 강도 공범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같은 조직 강도들, 조직 폭력배들이. 신인규 박수 치고 싶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의 궤변에 국민들이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 우스워요.
싶어요 저는. 예, 그러니까요. 말 어떻게 같지도 않은 보세요? 얘기입니다 제가. 네. 너무너무 공감이 되고요. 음. 정의가 뒤틀렸다고 하기 전에 뒤틀린 정치는 내려놔야죠. 청년 음. 정치인이면. 기본적으로 이런 거예요. 공직사회에 이 계엄에 이 불법 내란에 동조했던 세력들이 승진하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자괴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게 왜 잘못된 겁니까? 판례는 불법 명령이면 공직자 국민 녹을 먹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결연하게 그 불법 명령을 이행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그랬다라고 보여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법원이 네. 계엄 바로 그 당일에 야간 긴급회의를 합니다. 서영교 의원실에서 새로 드러낸 이 문제 제기를 한 건데 안전관리관이라고 이 예비군 이런 걸 관리하려고 육사 출신이 파견이 나가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야간에 보고를 하고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네. 전화를 받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거 정치 탄압이니까 어울렁덜렁 그냥 넘어가자. 이게 정의가 아니에요. 역사의 정확한 페이지를 넘기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감사원에서도 이 사람 우리가 무슨 거 한지 뻔히 아는데 이번에 오히려 영전하는구나. 이러면 공직사회는 굴러가지 않는 거예요. 불법 내란에 침묵하고 있고 침묵하는 걸 넘어서서 외교부에서는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계엄 정당하다 불법은 웬 불법 민주당이 줄타넥해서 우리 할 수밖에 없었고 법률적으로 정당하다라고 막 해외에 이런 문건을 배포했습니다. 부끄러운 거예요. 역사에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이거 우리 숨죽이고 있다가 그냥 한번 넘기면 되겠지. 자리 보신할 수는 있겠지. 그게 대한민국의 정의일 수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걸 다 특검에서 수사할 수 있습니까? 형사 처벌하는 게 맞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신상필벌을 해야 될 필요성이 우리 앞에 놓인 과제인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합니까? 김민수 최고위원, 이준석 의원 이건 나쁜 정치를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대한 역사 인식이 없다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근데 저는 그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네. 고통에는 중립이 없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정의에도 중립은 없어요. 맞습니다. 아니 정의를 논하는데 약간 회색지대 정도 어딘가가 정의야라고 누가 얘기를 합니까? 정의야말로 아주 선명하게 OX거든요. 네. 그 윤석열의 내란에 대해서 OX로 우리는 다 답을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네. 당연히 내란이고 대한민국의 헌법 체제를 짓밟은 거 아닙니까? 친이 쿠데타고요. 네. 그러면 아까 제가 YS 얘기도 잠깐 했지만 YS가 하나회를 49일 만에 별 40개를 떼버렸거든요. 그럼 그게 지금 이준석 말대로 제가 그대로 해볼게요. 이제 YS 대통령이 네. 별 다 뗐어요. 49일 만에. 음흠. 전과 대통령이 공무원들을 범죄자 취급하네요. 정의가 뒤틀렸습니다. 이 말을 누가 할까요? 이 말을 하나회들이 하죠. 그렇죠. 하나회들이 지들 선배들 떼니까 그 4번에 걸쳐 4차에 걸쳐서 하거든요. 예. 그 다음 숙청 대상들이 이준석이가 한 말을 그대로 할 거예요. 정의가 나도 대상이 뒤틀렸다. 될까봐. 그렇죠. 어떻게 우리 선배들을 지금 칼로 치냐. 네. 공직사회가 위축되고 공무원들을 범죄자 취급한다라는 말을 당시에 하나의 멤버들이 했을 거라니까요. 네. 근데 지금 이준석이가 똑같은 말을 하네요. 지금 제가 아까 검사들이 하는 거랑 제가 그 똑같은 말씀 거잖아요. 드린 게 네. 고시 권력들이 가지는 그 꿈을 공유하는 자들이 지금 바깥에서 활동하고 있다. 정의에는 중립이 없기 때문에 그 검사들의 집단 반발, 항명, 소위 항명, 이준석의 이런 헛소리, 네. 뭐 한동훈의 난리치고 다니는 이 현상, 네. 레거시 언론 이걸 묶어서 보면 하나회가 당시에 그렇게 난동들을 부렸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똑같은 짓을 지금 역사가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아래 새 것이 없다고 돌고 도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요. 장동혁 대표 얘기 좀 해볼게요. 갑자기 지금 그 대한민국이 범죄자 주어수지가 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로 먹튀한다. 뭐 이러고 막 황당무계한 소리를 하고 지금 있는데 장동혁 대표가 이러면 이럴수록 민주당의 지지율은 더 많이 올라간다. 오늘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 정치면에 여론조사 분석해서 보도를 했던데 지금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지금 딱 더블 차이가 납니다. 예, 그렇습니다. 24, 42. 예. 그러니까 그 지지율이 계속 떨어져요. 그런데도 대표라는 사람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서 윤 어게인을 하는 거예요. 장동혁 대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제가 보기에 상식적이고 합리적 판단을 한다면 지지율이 조금만 떨어져도 이거 방어해야 돼. 무슨 우리가 환율 방어하듯이 지지율 방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뭔가 중도소구를 위해서 노력하거든요. 자기 편 만들려고. 정치의 본질이 그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설득하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장동혁 대표는 전혀 다른 길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내년 그 지방선거에서 정광훈과 함께 하겠다는 네, 거잖아요.
중도보다는 우익이 더 중요하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판단. 정치를 꾀를 내서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1.5선이고 본인의 정치력은 없어. 지금 본인의 정치력을 그러니까 다지기 위해서는 극우가 지금 자기랑 굉장히 밀접하게 있고 네. 그러면서 중도 확장해야 된다는 의견이 뭐 보수 언론으로부터 꾸지람을 또 듣고 있는 거잖아요. 시어머니처럼 이러면 안 된다. 그래야 중도 확장해야 그래도 지방선거에서 어느 정도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꾀를 낸다는 표현이 그럼 호남 한번 가볼까? 거의 그 수준에 머물고 그러니까 있는 왜 거예요. 갔어요, 근데? 5.18 묘역은 그러니까 진짜? 저는 진짜 내심으로는 본인이 막 어떻게 보면 항의를 받는 모습을 연출하고자 하는 거 아니야? 저는 대단히 그런 의도도 없지 않았을 것이다. 심지어 제가 놀랬던 게 국민의힘의 한 인사는 방송에 나와서 우리가 집권하면 광주 어떻게 어쩔 건데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겁박인 거예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완전 몰 이회, 몰 염치 이런 정치를 하고 있는데 이 세력을 놓치면 누가 그런 분석을 하던데 최소한 이 사람들이 당선의 당락은 이 극우 세력들이 거기에는 변수가 되지 않지만 얘네가 깽판을 치는 순간 변수가 된다라는 인식이 국민의힘엔 있다라는 거예요. 얘네들이 방해하고 누구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 그 두려움도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정치적으로 돌파를 해내고 중도로 가야 돼요. 팩트시트도 백지시트 이럴 게 아니라 본인들이 대안으로 뭘 낼지 그래야 국민들이 그렇죠. 국민의힘도 그래도 내란이랑 좀 절연하나 보지 끊어내려고 하나 보지 조금 더 이렇게 고개를 돌릴 텐데 그걸 안 하는 거 완전 외면받는 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관심이 없어지는 민주당에도 거죠, 항소나 이런 이슈가 정무적으로 부담이 되고 있는데 말씀 주셨다시피 갤럽에서 18% 포인트 차가 나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거의 무의미한 지지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정치적으로 이걸 견인해낼 수 있는 세력이 내부에 있기나 한가? 아니요. 뭐 한동훈 정치력 없고 뭐 다른 오세훈 지금 완전히 한강버스 그렇죠. 이거 정치는 아주 이 행정을 거칠게 하고 인물이 없다. 인물이 없다는 말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는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수의 재건은 불가능하다. 저는 불가능한 거를 요구하진 않습니다. 불가능은 불가능의 영역이고 불가능으로. 저는 보수가 창건돼야 된다. 네. 아예 새로운 사람들이 새 시작을 해야 된다고 네. 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왜 장동혁이 저러는가? 윤석열의 꿈을 공유하는 일인이죠. 바깥에서 공유하고 네, 있는 네. 사람이고 광주를 가려면 본인이 12.3 내란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해서 가도 정말 계란 몇 개는 맞을 거예요. 제가 볼 때 과거에 한 그렇겠죠. 행동이 있으니까. 예. 근데 전혀 그 반성과 성찰 없이 광주를 간다? 그건 모욕하는 거죠, 국민들을. 전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장동혁이 왜 저 황교안 우리가 황교안이다? 저거 이제 그 옛날에 자한당이라고 있었어요. 맞아요. 자유통일당 말고 그건 이제 정광훈 쪽이고 자한당. 네. 황교안이 대표하던 네. 그 횃불 모양 이렇게 있던 네. 자한당 있는데 지금 자한당 어게인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또 과거로 돌아가겠다. 네. 그러니까 저는 내란당의 당대표 다움을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장동혁 입장에서는 네. 뭐 황교안에 대해서 끌어모으고 조원진 끌어모으고 해가지고 어떻게든 뭐 체제 전쟁 이런 얘기까지 하던데 안 될 일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좀 다소 요 시간은 좀 걸리겠습니다만은 저 선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저는 이 심판 선거, 청산 선거를 계속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장동혁 같은 경우는 정치인 개인으로 보자면은 정치를 하겠다라는 목표가 없어요. 본인 스스로가. 그러니까 그냥 윤어게인만 외치고 저런 식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악마화 그리고 반정치 네. 이걸로 그냥 내용을 채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저렇게는 갈 건데 민심은 더 떠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네. 봅니다. 저 장동혁 대표의 이런 정치 행위에 대해서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으면 소폭이라도 지지율이 올라야 되는데 계속 추락하고 있어요. 끝을 네, 모르는 추락이죠. 예, 그렇습니다. 계속 추락하고 있고 사실은 의제 설정에서 완전히 바깥에 있는 네. 정치 집단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건강한 그 이제 진보, 보수, 중도 세력들은 국민의힘이 뭘 하든 특별한 관심이 없어졌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진짜 외딴 섬 같아요. 외딴 아웃 섬. 오브 사이트가 돼버렸어요. 네, 완전히 자기들끼리. 예, 그냥 뭐 니들이 뭘 하든가 말든가 그거 소꿉놀이. 중요하지 않고 앞으로 그래서 그 이재명 정부는 뭘 어떻게 한다는 거야? 그 여당은 어떻게 한대?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 스스로 소수화 전략을 쓰고 있으니 이것은 어떻게 돌파 불가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중요한 건 지금 이제 검사 파면법 그리고 이제 변호사법 개정안 네. 그래서 그 징계받은 경우에 변호사 못하도록 네. 이렇게 살짝 웃으시네 네. 두 분이 이런 제도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검사 그만두고 나와서 무슨 마치 의인인 것처럼 그러니까요. 뭐 정진우 그 지검장인 거죠. 딱 벗고 나와가지고 대형 로펌에 가서 떼돈 버는 네. 이런 방식의 정치행위 그동안
그동안 그걸로 승승장구 해온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못하게 네. 완전히 막아버리는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된다. 맞습니다. 예. 그런 문제의식이 있는 거예요. 네. 이 사람들 알 거예요. 이거 항소 해도 안 해도 자기네들이 판단한 거고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항소 안 해놓고 이게 마치 부정의인 양 정치적인 소란을 일으킬 동인이 있는 겁니다. 네. 어차피 서울중앙지검장 하면 옷 벗고 나가야 돼요. 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본인의 정치 후배들, 그 검찰 후배들이 사실상 자기가 앞으로 수임할 사건과 관련해서 무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제가 한 언론에서 부장검사로 옷 벗으면 유효기간 몇 년, 차장은 몇 년, 지검장 몇 년 이런 표까지 있어요. 정관예우를 받아서 돈을 땡길 수 있는 기한이라는 겁니다. 유통기간이라는 거예요. 네. 그 뒤를 봐주는 게 누굽니까? 현직에 있는 검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아 나는 사실 정말 본인이 떳떳하다고 생각할까요? 그렇게 떳떳하면 왜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뭉개면서 나갑니까? 근데 그런 분위기만 형성하는 거예요. 나는 나가서 돈 벌면 되니까. 내가 여태까지 공직에 있으면서 많은 벌이는 못했는데 이제 내 새 시장이 열리는데 그럼 후배들한테 어떤 신호를 줘야 될 것인가? 얘들아 나는 너네들을 위해서 할 일은 다 하고 갔다. 아니요. 더 어렵게 만들고 간 겁니다. 자기의 입신양명,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하면 이 행동이 이해가 돼요. 검찰 전체를 생각하면 이 행동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완전 선택적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김건희, 윤석열이 완전 침묵하고 비겁하게 했으면서 지금 이중잣대로 하는 게 네. 검찰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선배로서. 그러면 이 부분을 무리하게 뜯어고치자는 겁니까? 아니요. 일반 공무원처럼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공무원은 파면 해임부터 시작하는데 파면이 최고 수준이고 검사징계법에는 파면이 없어요. 검찰청법에 파면을 할 수 있는 요건이 아주 제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탄핵을 당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 부분이 왜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까? 거기에 이런 대우를 받을 만큼 검찰이 국민 신뢰를 받기나 했습니까? 완전히 반대고. 그리고 국민들이 보셨던 거예요. 탄핵 우리가 정말 문제 있고 헌재에서도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되는데 수사가 계속 중이라서 우리 판단 못 내리겠다. 거의 하늘의 별 따긴 거예요. 이걸 바로잡는 게 그게 정의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와 있는데요. 노상원 그 전 정보사령관이죠. 그 노상원에 대해서 그 징역 3년형이 구형이 돼 있는데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혐의가 있어서 기사들이 조금 엇갈리고 있는데 금품수수 혐의로 징역 3년이 구형됐다는 보도도 있고 또 하나는 그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로 3년이 구형됐다 이런 보도가 지금 속보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걸 종합이 되면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직위원 판사, 조희대 대법원장 이렇게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중앙지법의 영장전담부에서 계속 중요한 길목마다 그 구속영장을 기각해버리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검사와 판사가 함께 협력하면 방법이 없다. 뭐 그렇죠. 이런 그 고민들을 하는 겁니다. 그 결국에는 열심히 수사를 한들 법원에서 다 무죄 때리면 그러면은 이게 그 완전히 역사가 뒤틀리게 되는 상황인 건데 그래서 신 변호사님이 그토록 강조했던 게 이거 직위원하고 조희대에 대해서는 탄핵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직위원은 탄핵이 저는 필요하고. 반드시 필요하고 네. 조희대는 저는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고 된다. 봐요. 그래서 조희대. 저는 네. 조희대 같은 경우는 탄핵으로 날리는 거는 최후 수단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 네. 판사들의 여론을 움직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판사들이 이진관 판사라든지 네. 정상적인 판사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나 부끄러워 못 살겠다. 나 옷 벗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여론이 뒷받침해주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희대는 뭐 미운이 고운이 해도 대법원장이라는 지위를 고려하면 지금 바로 뭐 탄핵이라는 걸 결론 정해놓고 가자 이게 아니라 국정조사로 책임을 물어야죠. 네. 거기에 대해서는 조희대가 했던 그 선거법 관련된 파기 환송도 들어갈 것이고 지기현이 룸살롱에 대해서 봐준 것도 들어갈 것이고 거기다가 윤석열 재판 배당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들어갈 것이고 조희대의 행적들이 하나하나 다 드러날 거거든요. 네. 그걸 통해 가지고 법원에서 내부 목소리가 나와서 조희대를 물리치면 제일 좋은 방법이고 그게 안 됐을 때는 저는 국민 여론을 바탕으로 탄핵도 열어놓고 우리가 보는 것이죠. 네. 근데 이거를 뭐가 두려워서 그런지 지기현과 조희대 문제를 그동안에 공론화하고 그 이슈화했던 거에 비해서
조치가 너무 없다. 이래놓고 지금 또 이제 검사들 또 들고 일어나니까 또 검사들로 시선이 또 싹 옮겨가잖아요. 네. 그럼 지금 누가 웃고 있겠습니까? 지기현과 조이대만 웃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게 그 판검사들이요 전통적으로는 원래 판사 조직과 검사 조직은 안 친해요. 서로 견제 관계입니다. 네, 견제와 그렇죠. 균형 관계입니다. 예, 원래는. 예, 예. 근데 이게 윤석열 내란 수계를 정점으로 해서는요 일부 검사와 일부 판사들은 카르텔을 형성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범죄 공동체로 한 몸이 되면 장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그럼 이거를 갖다가 이 빗장 수비 중에 막힌 부분을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뚫고 들어가면 인적청산 외에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법원행정처 폐지를 최근에 민주당에서 들고 나왔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넘어서 좀 절망감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법원행정처를 폐지? 아니 그때 이제 뭐 예.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아, 이제 예. 법외국제 다음에 아하. 뭐 법원행정처를 폐지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또 제도개혁안을 들고 나왔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아니 조이대를 앉혀놓고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든 쪼개든 간에 누군가는 인사를 하고 누군가는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운영을 할 거 아닙니까? 법원행정처가 아니라 대법원장을 어떻게 해야 되는 아니 거 그러니까 제 아니에요? 말이 법원행정처가 물론 예. 대법원장 다음 자리고 예, 행정처장이 넘어지긴 법원 인사를 하지만. 하고 문제가 많죠. 근데 제 말은 지금의 이 질병을 처리하는 처방전으로서 옳으냐를 묻는 거예요. 감기가 걸렸으면 감기약을 먹어야 되고 배탈이 났으면 배탈약을 줘야 되는데 네.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기현과 조이대 문제를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고 법원행정처를 백날 쪼개고 백날 바꿔보세요. 조이대가 하는데 그 효과가 있습니까? 그러네요. 그리고 법외국제? 그 법외국제를 누가 기소하고 누가 재판합니까? 조이대. 그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조이대 저는 코트. 국민들이 답답하고 지금 화가 나는 이유는 내란을 종식시키고 이거 정리 안 하면 대한민국 또 거덜나고 다음에 우리 또 응원봉 들고 목숨 걸고 또 싸워야 돼요. 네. 그런 나라 만들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지금 우리가 가장 먼저 시급하게 우선순위를 해야 될 문제는 이 판검사 중에 문제 있는 사람들 여기부터 우리가 발본색원하는 게 먼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 사유가 없으면 또 몰라요. 네. 아니, 사유도 차고도 넘치게 지금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되고 국감에서 이렇게 잘 밝혀놨는데 아무 조치 없이 또 넘어간다? 굉장히 허탈하죠, 그거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 다 떠나서 그 수술을 할 때 꼭 필요 부위에 대해서 수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런데 이제 물론 대법원 전체에 대해서 개혁할 필요가 있죠. 대법관 수도 늘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재판 사심제도 아니 사심제가 아니라 저도 재판 다 소원제도 동의해요. 필요하고 네, 그거 다 동의합니다. 뭐 이런 것들 다 다 필요한데 동의해요. 이거는 살짝 천천히 가도 되는 의제다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급한 것은 12월 3일 비상계엄 일주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이 내란 재판이 지규현 판사에 의해서 무슨 레크레이션 하는 것처럼 되잖아요. 이진관 판사하고 전혀 다른 방식이고 맞습니다. 그래도 이진관 판사는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선고 기일까지 잡아버렸지 않습니까? 내년 1월로. 네. 그리고 김건희 재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오로지 지규현만 선고는커녕 지금 결심 공판을 언제 할지도 모르겠고 원래 12월 말까지 연내에 하겠다고 했다가 또 말을 바꿔서 내년으로 넘겼어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구속만기로 내란수계 윤석열 풀어주면 저는 그러고도 남을 아니, 뿐이라고 근데 더 심각한 생각하거든요. 게 뭐냐면요. 지금 물론 특검이 추가 기소한다고는 네, 하지만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제2, 제3의 직위원이 되려고 커밍아웃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게 누구냐? 지금 영장전담 판사 4명. 그렇지. 그 누가 신뢰합니까? 아니 그 기준을 누가 신뢰하냐고요. 네. 뭐 다툴 여지가 있다? 아니 그럼 윤석열이는 무죄. 다툴 여지가 없습니까? 김건희는 다툴 여지가 다 없습니까? 다툴 여지가 있죠. 아니 자기가 자백하고 들어간 사람도 다툴 여지는 있다 그래요. 자백을 해도 선고받고 나서 아유 안 억울하다 이런 사람 없어요. 다 억울하다 그러죠. 근데 지금 그 영장전담 판사들이 딱 길목을 지키고서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해버리면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는 제2, 제3의 직위원이 되겠다고 지금의 영장판사 저 4명은요. 조이대가 심어놨고 네. 내란 인사 조이대가 심어놓은 내란 인사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영장을 가지고 틀어막고 있는데 이 수사가 되겠습니까? 강제 수사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4명을 우리가 타겟을 하자는 뜻이 아니라 지기현과 조이대 문제를 마무리를 져야 다른 판사들도 거기에 대해서 야 나 이렇게 막 살다가는 나도 당하겠다라는 위하 효과를 누리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네. 같은 판사들도 정상적인 판사들이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자신들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여론을 만들어가는 게 지금 가장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너무 이렇게 좀 산발적으로 전선이 넓어지고 되는 일은 하나도 없이 이렇게 말만 늘어나는 것들이 국민들에게는 너무 이거는 좀 되는 일이 없으니까 전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지금 대통령실이 제일 열심히 일을 하는데 아. 사법과 관련해서 검찰과 사법에 대한 적극적인 개혁
그 뭐라 해야 됩니까? 이제 종지부를 찍는 이제 마침표를 찍는 검찰청 문은 닫았지만 여전히 검찰은 준동하고 있는 것이고 정치 검찰들의 정치 행위는 도를 지나쳐서 가는 맞습니다. 거고 맞습니다. 그러면은 빠르게 종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당이 적극적 역할을 해줘야 된다. 아니 그래서 저는요 민주당의 고민을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는데 지금은 저는 이제 정리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그럼 정리는 뭘 해야 되냐? 행정부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 정성호 장관이 알아서 하시고 검사들에 대해서 말끔하게 저는 도려내는 그 수술을 한번 해야 되는 것이고 네. 국회가 나서야 될 것은 지금 12.3 내란에 대해서 정리를 총괄적으로 할 게 필요해요. 그럼 저는 국회에서 12.3 내란과 관련된 조사특위를 만들어서 조사를 전방위적으로 한번 해야 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거는 그렇죠. 더 중요한 거는 직위원에 대해서 그리고 조이대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문제가 국민들 앞에 다 드러났기 때문에 마무리는 져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저 장 변호사님 당에 돌아가서 좀 해결해야 될 이슈가 많아졌네요. 아니 신인규가 당에 들어올 것 같은데. 신인규가 당으로 변호사님이. 들어오자. 그리고 예. 정말 국민들께서 지금 너무 이 불안감이 또 엄습해오고 있기 때문에 저도 불안을 조장하자는 건 전혀 아니고요. 이 내란에 대해서 정리 못 되는 거는 지금의 시대 정신과는 완전히 맞지 않는다. 네. 그럼 우린 다음번에 또 한 번 응원봉을 들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이고, 안 저 국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국민들의 네. 우려와 네. 걱정에 대해서 예. 전 적극적으로 전 응답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자꾸 전선 넓히지 말고 예. 지금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해내는 게 필요하다. 그렇죠. 저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만약에 내년 1월 초에 내란 속의 윤석열 풀어준다. 그러면은 수는. 또 길바닥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 국민들이 그 국민주권 정부 시대에도 또 길바닥으로 나가가지고 응원봉 들고. 근데 지금 사법부는 직위원 너무 조이대. 심각해요. 지금 심각해요, 그러니까 사법부는. 매우 심각해서 너무 심각합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여론의 힘을 받아서 또 당이 움직여야 되는 수순으로 가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당이 지금 아직 여론이 그렇게 막 확산되지 네. 않기 때문에 힘을 받아서 가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용기 있게 확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랬다가 역풍 맞으면 어떡하지? 정치인들은 그럴 수 있어요. 당연히. 표를 신경 쓸 수는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괜히 또 막 이렇게 갔다가 또 정부 차원에서 또 이게 부담이 된다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면 좋을까 저러면 좋을까 이제 고민은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저도 취재를 해보면. 네. 그러나 할 일은 따박따박 해야 오히려 더 박수 받는다. 저는 그랬으면 좋겠다. 아니 저는요 생각해 보세요. 직위원에 대한 문제 여기서 네. 수백 번 얘기했잖아요. 룸살롱 간 거 그거 해결 안 됐죠? 1년 내내 얘기야. 1년 내내. 아니, 직위원이 진짜. 핸드폰도 바꿨잖아요. 맞아요. 근데 법원에서 새벽에 또 압수수색 영장 또 기각했죠. 기각해버렸죠. 조이대는 징계 안 하고 있죠. 그 재판 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 막 이런 얘기도 해요. 야 이제 다 끝났고 뭐 이제 와서 그러냐 이러는데 아니 진작 하자 그럴 때 안 해놓고 이제 와가지고는 시기가 늦었으니까 못한다라는 식으로 넘어가자. 그럼 과거에도 친일 청산할 때 그 논리가 똑같거든요. 그때도 청산해야 되는데 못했고 시간이 지나니까 야 이제 와서 유난 떨어 하지마 이제 와서는 뭘 친일 청산이야 이러면서 안 돼 온 거예요. 네. 근데 전 이번에도 또 우리가 그걸 답습할 수는 없다. 알겠습니다. 지금 10시 50분이기 때문에 아직 저희가 다루지 못할 의제가 많아서 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한겨레 TV의 공덕 포차에서 장성철 소장이 그 한동훈 전 대표에게 직접 들었다면서 김건희 라인으로 김건희 몫으로 장동혁 대표의 핵심 측근이 갔다. 그러니까 이제 박성태 기자가 비례대표 18번 비서실장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박준태 의원을 사실상 딱 특정이 지목했다라는 내용이 이제 보도가 되고 있다라는 건데요. 김건희 몫으로 김건희 몫으로 비례대표 18번 박준태가 됐다면 이거는 좀 해명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일단 당연히 박준태 의원이 뭐라고 그렇죠. 입장이 좀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어떻게 보세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제가 나온 건 없는 국민의힘의 당직자 보좌진 오래 하신 분들한테 얘기를 들은 게 있어요. 예. 민주당은 보좌진 출신이나 당직자 출신 분들이 비례나 뭐 해가지고 정치 입문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이제 선후배 개념이 있고 이게 상하 개념은 별로 실제로 민주당에는 그렇게 크게 있지는 않단 말이에요. 근데 국민의힘은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거의 넘을 수 없는 상반, 양반과 약간 그런 진짜? 느낌이래요. 선이 너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근데 박준태 의원은 입법 보좌관으로 출발을 해가지고 비서관 보좌관을 한 분이에요. 그러면 이 비례 18번 당선권을 받은 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정서에서는 이례적인 부분이 있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워딩이 자기가 한동훈한테 직접 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방송에서 제가 이 여러 패널들이 한동훈 전 대표랑 식사를 했다라는 걸 감추지 않고 얘기하는 것도 들은 적이 있어요. 아마 그 자리에서 들은 것이 아닌가라고
강력하게 추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다면 거짓말을 지금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말 조금만 실수해도 고소하겠다, 고발하겠다, 사과받아내고 이러는데 이런 실언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신빙성이 매우 높다. 한동훈은 이렇게 보고 있다. 박준태 의원에 대해서 김건희 몫으로 비례를 받은. 그런데 본인이 그때 당대표 아니었나요? 그렇죠. 비대위원장이었나? 예.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많은 분들이 그때 공천 진짜 이상하게 했다라는데 왜 이렇게 낱말하듯이 얘기하는 건지 저는 좀 이해는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럼 외압을 자기는 받았다는 건지 수용해줬다는 건지 이걸 왜 입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뒷담화하듯이 하는 건지 좀 뭐랄까 그릇이 작다라는 느낌을 상당히 많이 받고 박준태 의원 최근에 행보를 봤더니 뭐 이런 거더라고요. 굉장히 김건희 씨를 지금도 두둔하면서 이 정치 보복 아니냐라고 하고 명태균 특검 할 때는 막 필리버스터 반대 토론을 엄청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거기엔 다 이유가 있었구나. 그 키워드가 김건희였나라는 물음표가 이제 새로이 제기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받은 만큼 충성하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건데 이를테면 이런 것도 수사를 세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김건희가 실제로 공천에 개입한 정황이나 단서나 근거에 해당하는 게 하나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특검 차원에서도 세게 수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또 이걸 법원에 가져갔는데 구속영장을 또 기각시키거나 뭐 이렇게 수사방해. 그러니까 사실상 법원에 의한 수사방해가 이제 계속적으로 벌어질 때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굉장히 큰 그때 문제인데. 돌파구를 어떻게 찾을 거냐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이건 진짜 고민을 해야 될 것 고민해야 돼요, 같다. 지금 시점에. 예, 라는 생각이 좀 이러다가 내란 다 무죄 나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도 생겨요. 스멀스멀. 그리고 이제 하나 그게 있어요. 자꾸 어떤 일이 터지면 사후 대응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정리 안 됩니다. 선제적으로 제압을 해서 정리를 해야지. 다 공격받고 그 다음에 가서 뭘 대처하면은 더 설명할 게 많아져요.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딱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정당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최초로 형벌권의 잣대를 들이댄 검사가 있습니다. 그게 윤석열이에요.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네. 여론조사를 몇 군데 돌려본 것만으로도 이건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그렇죠. 일이다. 처벌해야 된다. 징역 3년 구형을 한 게 윤석열이에요. 네. 그때 당연히 한동훈이 했겠죠. 그렇죠. 같은 팀이니까. 예, 예. 그러면 지금 똑같이 적용해 볼게요.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여론조사를 청와대에서 3번 돌린 것도 공천 개입이고 정당 민주주의 파괴라서 처벌 필요성이 있는데 이거는 네. 대통령의 배우자가 정당에 개입을 해서 누구 명태균하고 공천 농단을 하고 비례에 있어서도 누구를 만약에 심었다라고 한다면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거고 당연히 이거는 처벌을 해야 될 상황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저는 한동훈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반드시 해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그동안에 뭐 나는 공천 윤석열 김건희랑 상관없이 잘했어라고 약을 팔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실을 밝혀야 되고 어떻게 된 건지 지금 뭐 장성철 소장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 이야기가 어떻게 된 건지 본인이 해명을 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럼 그동안에 자기가 했던 얘기가 탄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매우 중요한 지금 단서가 나온 것이다. 해명해야 네. 된다고 봅니다. 근데 적극적으로 지금 그 내용은 안 나와 있는데 이 와중에 한동훈 대표가 박범계 장관한테 공개 토론을 제안했어요. 법무부 장관 대표 선수로 나와달라라고 페이스북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토론에 아주 그 집착적인 태도를 보이는데 언론인을 아무도 받자를 하셨어요. 안 이분이 해주니까. 언론인을 하셨어야 된다. 토론을 자꾸 제안을 하는데 야수답게 대장동 공개 토론을 하자. 그리고 조국 대표는 칭얼거림에 응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왜 이번에는 또 갑자기 박범계 장관한테 일어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오늘 고구마 아침에 찔러보듯이 다 찔러고 다니는 그렇죠. 오늘 아침에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한동훈 장관 다 틀렸다. 왜곡 수사 책임져야 된다라고 박범계 장관이 오늘 아침 YTN 라디오에 나와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득달같이 그렇다면 박범계 나랑 한 판 붙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토론하자고 하는데 다 어떻게 보면 상대해주지 않고 있거든요. 네. 조국혁신당에서 감이 이러더라고요. 안 되는 거죠. 아니 토론하지 말고 그래 너 그러면 당신한테 제기되는 의혹 왜냐하면 계엄이 끝나고 자기가 막 반계엄의 선두주자인 것처럼 뭐 민주당 의원들을 여당 대표로서 뭐 보호했다라는 약간 과장된 이런 제스처를 하잖아요. 근데 네. 뭐 했습니까? 계엄 다음 날 박성재 수첩 다시 추가로 증거를 확보해봤더니 당정대 회의를 한 거예요. 거잖아요. 그 당정대 회의에 뭘 했던 걸로 보이냐? 계엄을 옹호하는 논리를 의논했던 걸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한동훈.
나경원, 한동훈, 한덕수, 김기현. 다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에 정진석 뭘 했어요? 네. 한한 공동 정부를 하겠습니다. 헌법에 근거도 없고 법률에 근거도 없는 마치 꼬마 대통령인 것처럼 이렇게 행세하고 나와서는 내가 이제 대통령입니다. 사실상 선언을 한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기겁했잖아요. 네. 왜 그랬니? 12월 4일 날 무슨 일이 있었니? 무슨 회의를 해가지고 너가 이렇게 네. 정권을 이어받는다고 착각하게 된 거니? 계엄에 대해서는 그때는 짚어 채우고 여기에 대해서 또 한마디도 안 하면서 나 토론 이게 자기의 마지막 정치적인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오늘도 지목되는 게 이 이슈가 국민의힘과의 교집합을 만들 수 있는 이슈거든요. 예. 그러면서 국민의힘 뭐 잘못했다고 계엄 나는 뭐 너네 황교안이야 나는 빼줘 뭐 이러면서 또 오늘은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또 이 후원을 해주라는 취지의 네. SNS도 그러니까 오락가락 갈팡질팡 이러고 있다. 근데 저는 아무도 안 응해줄 이제 거다. 한동훈의 오늘자 저 망동을 보면서는 네. 좀 이제는 불쌍해요. 그 불쌍해. 한심한 걸 넘어서 이제 좀 불쌍할 지경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음. 저게 이제 저 방식이 누가 했던 방식이냐면 저게 이제 이준석이 가던 방식이거든요. 이준석이가 네. 누구 이제 찔러보면서 맨날 토론하자 내가 이겼어 이제 그 정치를 게임으로 보는 아주 그 한심한 전 이제 그걸 반정치라고 부르는데 그 반정치 습성을 그대로 한동훈이 지금 이준석을 따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자기만의 메이커도 못 만들어내니까. 그래서 저는 저런 식의 토론에 응할 필요가 없는 게 그 이제 이준석도 마찬가지인데 공론장에서 공론의 기능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토론을 하자는 게 아니고 자기 거 자기 정치로 자기 광을 팔려고 공론장을 오염시키러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한동훈이가. 그렇죠. 저게 이제 이준석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저런 오염을 시키겠다는 의도가 간파됐을 때는 그걸 진압하는 사람이 나가야 돼요. 그게 누구냐? 제가 나가야죠. 공론장에 오염 신인규랑 붙어라. 예선전 저는 제 분수를 알아요. 네. 예선전으로 저부터 이기고 가라. 공론장의 오염 물질을 네. 우리 해결하려면 선생님들이 만지시면 안 돼요. 제가 고무장갑 딱 끼고 딱 락스 들고 가가지고 쫙 검은데 녹슨 거 쫙 벗겨내면 깨끗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을 먼저 상대를 해서 네. 원회전을 먼저 뚫고 나가면 그다음에 인정. 이제 이준석이 그치. 하나 넘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박범계 장관이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미리 붙을 이유가 없다. 한동훈의 저런 행태가 이제는 이제 몇 번 했잖아요. 예. 이제 정말 측은지심을 느낄 정도로 불쌍하리만큼 이준석을 따라하니까. 아니 그래도 개파 수장이고 한동훈 이준석 코스프레. 따라잡기. 이준석 따라잡기. 근데 예. 배울 게 없어가지고 이준석이 걸 배웁니까? 반정치를? 그러네. 그럼 반정치에 대해서는 예. 락스가 답이다. 제가 락스와 솔 락스, 가지고 솔 가서 가지고 제가 고무장갑. 고무장갑 갖고 가요. 예, 제 피부 고무장갑. 고무장갑 끼고. 신인규의 피부는 깨끗하게. 소중하니까. 아유, 예. 제가 30분이면 됩니다. 30분이면 분장 시간 포함해서 최고 30분. 분장 시간 포함해서 30분. 30분 안에 제압하러 10분이면 될 간다. 아유, 진짜 요렇게 그러니까 막 저렇게 알토란 같은. 반정치는 맞아요. 저걸 토론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안 돼요. 공론장을 오염시키겠다는 아니 집에 들어온 강도랑 토론합니까? 그러네. 강도는 바로 제압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다 돼서 이거만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오세훈 시장 한강버스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예? 책임을 물어야죠. 책임을 아니 근데 진짜 너무 심각한 시민 것 같은데. 안전을 예. 담보로 본인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건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요. 왜 급조했느냐? 서울시장 선거가 내년에 있어서 그렇구나. 아니면은 이게 도저히 설명이 안 돼요. 맞습니다. 굉장히 허겁지겁 눈에 보이는 거에 굉장히 매몰된 행정을 했다라는 평가가 안 그래도 있는데 한강버스 이미 민간 유람선이 있어요. 그러면 교통수단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교통수단 치고 왜 2-3시간 걸리고 이거 너무 네. 오래 걸리는데 교통수단이 빨라야 합니까? 라는 저는 그게 진짜 와 저 압권이었어. 나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면 이거 교통수단이 빨라야 정확하게 됩니까? 점검해야 돼요. 또 이 오세훈 행정이 거칠기 그지없는 오세훈에게 서울시의 행정을 이 미래도시 서울을 맡길 것인가? 네. 제가 듣기로는 AI 이런 예산도 상당히 책정을 적게 했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네. 이게 정치 공세가 아니라 서울 시민들이 진짜 생명 안전과 직결돼 있는 데 있어서의 상당히 거침, 러프함 그리고 반성 없음 심지어는 점검해서 문제 없다라고 해서 한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이런 사실상 사고가 나는 거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점검을 너무너무 절실하게 해야 된다 예. 생각합니다. 신인규 짱 한동훈아 김규현 변호사가 토론하자고 하는데 왜 도망다니냐. 그러니까 저는 신인규 사실 김규현이랑 그러니까 하세요. 오 신인규가 이길 듯 크크크.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런 노름에 끼고 싶지 않은데 네. 제가 끼는 이유가
이 반정치를 제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맞습니다. 공론장을 오염시키는 음. 사람들은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이 가서 정리를 해야 된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강버스 마지막으로 멘트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강버스는 사실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잡아서 본인의 차기 그 서울시장 이제 5선이죠. 5선에 도전하기 위한 하나의 제물로 쓴다는 것 자체가 네. 전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벌리고 있다. 네. 저거는 오세훈 시장은요. 저거 진짜 책임을 반드시 전 서울 시민들이 물을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저 효율성도 떨어지고 예산 낭비 뭐 이런 건 너무나도 당연한 지적이고 어떻게 시민의 안전을 갖다 이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 안전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박희영 구청장에 대해서도 안전 대상 주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 인식을 갖고 있으니까 아, 맞아요. 저는 서울 시민들의 그 위험을 오세훈에게 맡길 수가 없다. 네. 정말 심각한 저는 철학의 부재, 철학의 빈곤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 과거와 같은 보수 정당이 아니라 저는 사실은 김예지 의원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하는 것도 난 정말 있을 수 너무 없는 가슴이 일이라 아팠어요. 네. 그 이제 소신은 없어요. 국민의힘의 소신은 없고 오로지 이제 극우로 달려가고 이 극우에 협력할 사람들만 끌고 가겠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완벽한 이제 소수화 전략과 극우 정당으로서 자기 위치를 자리매김하고 있는 이제 당으로 가고 있고 상식과 합리를 가지신 분들은 이제 그 배에서 이만 그만 나오셔야 될 것 근데 같아요. 오세훈이 얼마나 이게 국민을 기만하고 가지고 네. 노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이번에 뭐 종묘 얘기도 할 말은 많지만 네, 뭐 종묘 얘기도. 영어 몰랐다 뭐 이것도 있지만 영어 몰랐다 그러니까. 그걸로 네. 전화 왔어요. 그것도 있고. 박주민 의원이 일요일 날 라이브 하자고 전화. 아, 영어 모르면 그것도 저한테 전화하세요. 제가 알려줄 테니까. 영어, 저 영어. 챗 GPT 돌려드릴 테니까.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네. 모이탄한테는 오세훈이 했으면서. 쓰는 네. 슬로건이 그거예요. 이번에 또 팔아먹을 것 같은데 약자와의 동행이에요. 약자와의 맞아. 동행. 아니 서울 오세훈이 팔아먹은 게 동행 서울. 약자와의 동행이에요. 예, 예. 뭘 약자와의 아니 동행을 약자와의 동행을 외치는 사람들이 김예지 원호한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대한민국에서 저는 뭐 약자라고 해서 그분들 우리가 뭐 그렇게 할 게 아닌 게 당연히 사회적으로 우리가 배려를 해야죠. 그분들 뭐 장애인, 노인, 청년들 우리가 헌법에 규정한 약자들도 있거든요. 아니 그분들에 대해서 배려하고 동행을 하자면서요. 근데 약자와의 동행을 외치고 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극우 정당으로 가니까 그 오세훈 시장은 약자와의 동행을 걸고 있으면요 지금 이 당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해야 돼요. 근데 안 하잖아요. 왜 안 합니까? 자기 다음에 또 5선 해야 되니까. 이 비겁함에 대해서 저 국민들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 저 맞습니다.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더 이상 이런 것에 이런 정치 행위에 속지 않아요. 맞습니다. 국민들이 이제 우리 국민들 수준이 높아서 양두구육 정치죠 이게. 그렇죠. 양두구육 양도교육 정치. 완전 정치에 더 양도구육. 이상 그만하세요. 양머리 좀 그만 그러니까 걸고 이제. 예, 참 아이고. 한심하고 답답한데 또 현존하는 정치 세력이니까 논평하지 않을 수 없어서 저희가 맞습니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 판단하십니다. 우리 애청자분들이 다 판단하시고요. 저희 취재 편의점 오랜만에 와. 16,000까지 동접이 아이고. 올랐습니다. 예. 더 많이 열심히 봐주셔서 하겠습니다. 편의점 매출이 더 감사해요. 편의점 매출. 예, 그 하여간 무슨 아까 댓글 보니까 뭐 장윤선 돈 없어서 그 순방 못 갔냐 뭐 이렇게 했는데요. 아이고. 순방 비용이 많기는 만만치 합니다. 않죠. 아이고, 그게 또. 너무 네, 그런데 이게 열흘짜리 출장이에요. 또 비우는 예, 건 너무- 열흘짜리 출장인데 열흘간 취재 편의점을 또 비울 수가 없어서 저희가 방법이 여러 있어요. 가지 편의점이 빨리 잘 돼가지고 어. 특파원을 한 분 좀 그런 거? 고용할 수 그러네요. 신인규 더 잘 특파원. 돼서 네, 인규 장윤빈 특파원분이 특파원. 가서 취재를 해오면 되니까. 너무 좋네요. 그게 괜찮잖아요. 예, 네, 굿 편의점이 더 아이디어입니다. 성장해가지고. 예. 특파원. 자, 특파원을 모집할 수 있는 그날까지 아. 저희 취재 편의점 더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뭐 비용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제 여러 가지 종합해서 판단한 거다. 물론 비용 문제도 있다. 언어부 네, 대비죠. 말씀, 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박형관 기자가 우정을 발휘해서 필요하면 반드시 또 전화 연결을 고맙네요. 해주겠다고 하니까요. 네. 저희가 이제 박형관 기자의 목소리를 들어볼 수 있도록 진짜 하겠습니다. 잘 됐- 자, 오늘 두 분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애청자 여러분들 무려 16,000분이 넘는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현장을 열심히 뛰어서 알토란 같은 취재 내용 여러분들께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